여러분 읽기 쓰기가 공부가 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본 생활 습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집의 분위기가 아이들이 읽고 쓰고 공부할 수 있는 집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들에게는요, 읽기 전에, 쓰기 전에, 공부 습관 들이기 전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본 생활 습관이 안 접혀 있는데 엄마 나 오늘부터 공부할게 이런 얘기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쓰기 할게. 엄마 나 오늘부터 책 읽을게. 이런 얘기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생활 습관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중앙일보에서 2021년 6월 30일에 보도한 자료인데 수면 시간에 따른 아이들의 IQ 변화를 올려놓은 그런 자료예요.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지만 여러분 수면 시간이 길수록 IQ 점수가 높게 나온 그래프의 변화 보이시죠?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은 아이들이 충분히 수면을 해야지 공부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요 밤 10시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지금 박선민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시간이 돼서 자려고 하니까 책 읽는다, 공부를 못했다 이러면서 늦게 자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집은 공부를 안 했던, 책을 안 읽었던, 놀지 못했던 10시면 무조건 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알람을 맞춰 놓고요. 9시 30분 되면 양치, 세수를 시키고요. 잠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10시면 온 가족이, 엄마, 아빠까지 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7시 30분에 기상을 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최소한 9시간 30분 이상을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고 싶을 때 자게 내비뒀더니 11시에도 자고 12시에도 자고 1시에도 자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늦게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져요.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이제 밥을 먹고 준비를 시키고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시에는 무조건 자는 거. 그래서 혹시 전날 공부를 못했거나 숙제를 못했거나 책을 못 읽었으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으로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혹시 숙제 못한 게 있거나 책 못 읽은 게 있으면 엄마 나 내일 아침에 7시에 깨워줘. 엄마 나 내일 6시 반에 깨워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밤에 무조건 일찍 재우는 거, 충분한 수면이 좋은 습관의 첫 번째입니다. 네, 박선미님 혹시 대답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이들 스마트 기기 집에 너무 다양하게 있잖아요. 요즘 또 줌 수업 때문에 한 집에 사람 수만큼 그런 IT 기기, 스마트 기기들이 있는데요. 그럼 요거는 꼭 부모님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독서를 못하는 이유를 조사를 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라는 대답이 1위이지만 성인들의 2위가 인터넷 게임하느라, 아이들의 세 번째 이유가 인터넷 게임하느라 이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게임하는 거는 절대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그게 더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요. 제가 용인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혹시 언제 책이 읽고 싶어? 언제 책이 가장 읽기 싫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읽고 싶을 때는 심심할 때, 근데 책을 가장 읽기 싫을 때가 게임, 핸드폰 하고 있는데 책 읽으라고 할 때가 가장 읽기 싫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게임, 핸드폰을 할 때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가능한 스마트폰을 늦게 사줘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저도 이제 워킹맘이기 때문에 낮에 집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전화만 되는 키즈폰을 사줬고요.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어린이용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가면서 일반 스마트폰을 사주겠다고 해서 가능한 여러분 스마트폰 늦게 사주시고요. 혹시 엄마 핸드폰을 하거나 아빠 거를 하거나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꼭 사용 시간을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 아이들은 핸드폰 사용 시간이 하루에 30분이에요. 30분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30분만 꼭 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시간 관리해주는 앱이 있어요. 넌 얼마나 쓰니? 이런 앱이 있는데 그런 앱을 깔아서 밤에 자기 전에 오늘 스마트폰을 얼마 했는지 확인을 꼭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깔았어요. 저도 생각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만 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덜 하기 위해서 같이 넌 얼마나 쓰니? 이런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스마트폰 중독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운동이랑 악기인데요. 운동하는 아이,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는 아이는 사춘기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왜 공부에 도움이 되냐면 몸을 움직이면 뇌의 혈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진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뭐 검도, 태권도 이런 거 아니어도 된대요. 단순하게 걷는 거 아니면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3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악기가 왜 공부에 도움이 되냐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악보를 보고요. 귀로 내가 내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손이나 입을 활용해서 악기를 불거나 쳐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자뇌하고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발달을 하게 된대요. 그럼 아이들이 공부할 때 왼쪽, 오른쪽 뇌를 골고루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이랑 악기도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에서 빼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 공부, 읽기, 쓰기 습관에 도움이 되는 환경 만들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빼고 저는 거실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실이 공부방이 돼야 돼요. 보통 집에 거실에 소파하고 텔레비전이 마주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실을 공부방으로 만드는 거 되게 쉽습니다. 소파 있는 자리에 책상과 의자를 놓으시면 되고요. 텔레비전 있는 자리에 책장을 놓으면 순식간에 거실이 공부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거실이 서재가 돼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도 다른 집처럼 소파와 텔레비전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서 우리가 아이들 학원도 안 보내는데 공부하는 분위기,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파와 텔레비전을 치우고 거실을 공부방,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실에 아이들만 두시면 안 돼요. 거실에서 함께하는 부모가 되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번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한 달 동안 초등학교 아이들은 평균 7권 정도 책을 읽고요. 중학교 아이들은 평균 4권 정도 책을 읽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1.6권 정도 책을 읽는데요. 그런데 30대를 기점으로 한 달에 한 권 아래로 책 읽는 권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 초등학생인데 한 달에 7권 안 읽어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오해세요. 아이들은요. 학교하고 학원에서 수업 시간 중에 혹은 과제 때문에 강제로 읽는 책들이 꽤 있어요. 부모님 눈앞에서
안 읽을 뿐이지 강제로 읽는 책 때문에 한 달에 7권 이상 초등학생들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번 달에 책을 몇 권 읽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이보다 조금 읽으면서 책 읽으라는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창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셨죠? 나는 책을 지금 몇 권 읽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 읽고 공부할 때 혹시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들 책 읽고 공부하고 학원 갔을 때 나는 수다 떨고, 나는 텔레비전 보고, 나는 넷플릭스 보고, 나는 유튜브 보고, 혹시 이러고 있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저는 아이가 책을 읽고 공부할 때 저도 같이 읽어요. 옆에서 같이 책을 읽거나 강의 준비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저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거실에서 서재 공부방을 만들고 아이하고 함께하는, 이게 바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중요한 3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음 3번째는요. 습관에 도움되는 부모 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대화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체벌하시는 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살 미만 아이는 신입사원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말을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0살이 넘는 아이는 경력사원이기 때문에 시킨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10살이 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아이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10살이 넘는 아이는 시킨다고 하지 않는다.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말에 아이들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잘 설득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는 건데요. 제가 독서법 강의를 가면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작가님, 저는 책 별로 안 싫어하는데요. 엄마 때문에 책 읽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애들이 꽤 해요. 물론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50% 정도만 저도 받아들여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맨날 책 읽으라고 잔소리해요. 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거 못 읽게 하고 읽기 싫은 책만 읽으라고 해요. 우리 엄마는 책을 읽고 나면 꼬치꼬치 캐물어요. 구두 테스트를 해서 읽기 싫어요. 우리 집은요, 매일 책을 읽고 독서록을 써야 돼요. 그게 우리 집의 엄마 숙제예요. 우리 집은 동생하고 저하고 싸우면 벌이 책 읽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이들의 이유를 듣다 보니까 그래, 엄마 때문에 책 읽기 싫을만 하다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동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엄마 때문에 책 읽기 싫어요 라는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반 애들은 다 자기 엄마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저 이 얘기 듣고 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 알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책 안 읽고 공부 안 하면 흠이 엄마들이 잔소리하거나 혼내거나 벌을 줘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를 알지만 지금 당장 잔소리하고 혼내고 벌 내면 그 사람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책 안 읽거나 공부 안 했을 때 무반응을 해요. 잔소리 안 하고요. 혼내지 않고 벌 안 줘요. 그냥 아무 피드백을 안 해요. 정말 허벅지를 찌르면서 아무 말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책을 읽고 숙제하고 공부하면 이때다. 그때 바로 칭찬하고 상을 주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김영훈 소아청소년과 아동 소아신경과 교수님이신데요. 사람의 뇌가 3중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일 안쪽이 시상하부라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가 본능의 뇌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졸리면 안 되고요. 배고프면 안 되고요. 추우면 안 되고 더우면 안 된대요. 기본적인 그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면역계라고 해서 감정의 뇌래요. 지금 감정이 부정적이거나
혼나서 막 화가 나 있거나 열받거나 이러면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대뇌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성의 뇌여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게 이 이성의 뇌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아이가 본능적인 거,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배고프거나 춥거나 덥지 않게 기본적인 생리학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쁘고 혼나고 화난 상태에서는 여러분 공부가 안 된대요. 그 다음이 세 번째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혼내시거나 짜증나게 하면 공부 못하게 방해하는 거랑 똑같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혹시 아이를 한번 혼냈다 싶으시면 긍정적인 거를 7배를 쏟아부어 주셔야 된대요. 7대 1만큼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이 있어야지 이 나쁜 기억이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칭찬하기 진짜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애가 이쁜 짓만 하면 얼마든지 칭찬을 하죠. 그런데 24시간 같이 살다 보면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가 더 많아요. 알아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칭찬 잘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칭찬을 할 때는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집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칭찬하기가 되게 좋은데요. 옆집 아이 보듯이 칭찬을 하는 거 얘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화면에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썼던 글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건 첫째가 썼던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건 둘째가 썼던 건데 여러분 이걸 보고 칭찬을 한번 해보실래요? 드림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끝까지 다 쓰려고 노력했구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이가요. 독서록을 끝까지 썼다. 그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돼요. 야, 너 끝까지 다 썼구나. 잘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박선비님. 한 줄 쓰기도 힘든데 많이 썼네. 좋아요. 그럼 너무 좋습니다. 네, 지율님. 한 장 가득 채웠구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칭찬을 해봤어요. 아이가 글자를 진짜 개판으로 썼어요. 그런데 흥부와 놀보로 글을 썼는데 흥자를 되게 잘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성규야, 흥자가 제일 쓰기 어려운데 야, 너 흥자 되게 잘 썼다. 제가 이렇게 한 글자를 칭찬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너무 거창하게 칭찬하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떤 한 글자 너무 잘 썼다. 아니면 야 이거 맑게 이거 받침 어려운데 야 너 맞았어. 이렇게 칭찬해 주셔도 되고요. 그림 잘 그렸다. 이런 것도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아요. 너 받아쓰기 100점 받아서 아이가 정말 춤추는 것 같네? 야, 그림이 되게 생동감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도 돼요.